오늘은 우리가 다녀온 방콕 이야기를 마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호텔 이스틴 그랜드 호텔 파야타이. 이스틴 그랜드 호텔 파야타이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5박을 했지? 5박 6일 동안 너무 만족스러웠던 호텔이라서 객실 이용 후기나 호텔 근처에 가볼 만한 곳이나 식당 아니면 뭐 디저트 가게, 편의성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호텔이 23년도 5월에 지어진 호텔이었어. 생각보다 최근 호텔이네. 그래서 일부러 호텔을 찾아볼 때 방콕이 호텔이 되게 많이 계속 생겨나더라고. 아무래도 덥고 습하고 하니까 나는 벌레가 조금 걱정이 됐었어. 그래서 일부러 신상 호텔로 많이 검색을 했어서 방콕 신상 호텔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찾은 호텔 중에 하나였고, 그 나의 또 하나의 좀 호텔 찾았던 조건은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여유롭게 수영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설도 깨끗하면서 수영장도 있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어서 이스틴 그랜드 호텔 파야타이를 고르게 됐었지. 예약은 트립닷컴에서 했고 5박에 110만 원 정도 나왔었어. 우리가 1월 중순에 갔다 왔으니까 나름 겨울이라 뭐 성수기였을 것 같은데 조식도 포함이었기 때문에 우리 둘이 가서 지내기에 만족스러운 좋은 호텔이었다. 먼저 호텔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객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묵었던 객실 자체는 오빠는 어땠어? 화장실도 넓게 잘 돼 있었고 보통 생각하는 그런 호텔 객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신상이라 그런지 깔끔하고 깨끗한 편이었어. 그치, 무난한 그냥 일반 호텔인데 습한 지역에 가면은 꿉꿉하게 느껴지는 그게 있거든. 좀 습기라든지 약간 곰팡이 냄새처럼 약간 예민한 사람은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 이거는 이제 호텔 예약할 때 꿀팁인데, 예약을 하고 나서 아고다나 보통은 뭐 트립닷컴 이런 어플들로 예약하고 그 호텔 측에다가 메일을 보내는 거야. 예를 들면 결혼 3주년을 맞이해서, 맞는 말이잖아. 결혼 4주년을 맞이해서, 그치? 결혼 2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식으로 더블 베드룸이 아니라 킹 베드룸으로 하고 싶은데 라고 요청을 하면 호텔 측에서도 조금은 신경을 더 써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 맞아. 그래서 뭐 원하는 뷰가 있으면 그거를 메일로 요청을 하거나 고층을 원하면 뭐 고층을 원한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미리 예약하는 시점에 요청을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호텔 서비스 팀 측에서 아무 요청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신경을 써주니까 그런 것들이 호텔 예약할 때 하나의 팁인 것 같아. 그리고 호텔 전용 쪼리가 따로 있었어. 호텔 내부에서 신고 돌아다니기 편한 쪼리가 있어가지고 안에 시설들을 이용할 때 편리했던 것 같아. 여기가 이제 특이하면서 나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체크인을 할 때 호텔 전용 어플을 깔라고 안내를 해주셨지. 일반적으로는 호텔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뭐 수건 교체를 원한다든지 뭐 청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전화기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모국어가 영어는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막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가끔은 좀 부담이 느껴지기도 하잖아. 이 호텔은 특이했던 게 그 어플을 설치하면 그 어플을 통해서 카카오톡처럼 대화 형식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편리했어. 그거를 일일이 영어로 번역해서 요청하지 않고 그냥 한국어로 요청사항을 넣으면은 그 어플 자체에서 번역이 되어서 보이는 것 같았어. 수건 몇 장 주세요. 아니면은 뭐 추가 청소를 좀 해주세요. 우리 지금 비울 건데 지금 청소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손톱깎이가 급하게 뭐 필요하다. 손톱깎이 좀 갖다 주세요 하면은 그런 것들을 굳이 전화로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소통이 되는 게 너무 편했고 답장도 되게 빨랐었어. C타입 충전기 하나를 안 가지고 간 거야. 어댑터를. 근데 그것도 요청하니까 체크아웃 할 때 반납을 조건으로 그냥 흔쾌히 빌려주더라고. 그 여행 기간 내내 충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 그리고 다른 시설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호텔에 수영장이 2개가 있었어. 22층이랑 37층에 있었는데 그게 다 밤 10시까지 운영했을 거야. 스타일이 조금은 다르긴 했어. 22층에 있는 수영장이 조금 더 메인 풀의 느낌이었고 37층이 인피니티 풀 느낌의 수영장이었는데 37층이 좀 더 고층이다 보니까 사진 찍기에는 되게 멋있게 나오는 느낌인데 물이 조금 차가워가지고 사람들이 37층에는 좀 생각보다 적어서 막 수영을 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앉아서 즐기거나 사진 찍고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 22층에는 이제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었지. 열심히 진짜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 22층 수영장에는 1인용 선베드뿐만 아니라 완전 이렇게 커다랗게 거의 진짜 침대처럼 누울 수 있는 따로 자리를 맡거나 하지 않아도 언제든 가도 한두 개씩, 두세 개씩은 꼭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런데 그냥 앉아만 있어도 바람 솔솔 불어오고 경치도 너무너무 좋았고 22층은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 우리 갔을 때도 어린이들 수영하기 좋은 그 높이의 수영장 그 부분도 있어서
거기서 노는 애들도 되게 많았고 찐으로 수영을 하는 어른들도 있었는데 깊이가 허리 정도? 허리 정도 물이 찼고 즐기기에 충분한 수영장 풀 높이였던 것 같아. 처음에는 물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한 번 좀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은 수영을 못할 정도의 그런 차가움은 아니었어. 우리가 갔던 주간에 그런지 몰라도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 대부분 서양인이거나 동양인은 한국 사람보다는 중국인이 좀 있었고 비율로 따졌을 때 한 서양인들이 한 60%, 중국인이 한 20-30%, 그 다음에 한국인 이랬던 것 같아. 처음에 거기 체크인할 때 웰컴 드링크 쿠폰 줬던 거 기억나? 기억나.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일반 호텔 같으면 들어갈 때 웰컴 드링크를 마시라고 주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투숙 기간에 언제든지 가서 쓸 수 있게끔 쿠폰으로 주거든. 22층에 수영장에서 나가는 쪽에 보면 레스토랑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 쿠폰을 주면 그 웰컴 드링크를 수영장 거기 바까지 갖다 주더라고. 이 호텔에서 머무시는 분들은 수영하는 날에 그 선베드에 여유롭게 누워서 웰컴 드링크 한 잔을 즐겨봐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방콕이 한낮에 많이 덥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잠깐 들려서 뭐 수영장에 가서 좀 물놀이를 하면서 좀 더위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수건도 다 갖춰져 있고 37층 수영장에는 샤워 시설이 거의 객실이랑 똑같이 돼 있어가지고 샴푸도 있고 바디워시도 있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이 호텔이 체크아웃 하고 나서도 수영장 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 당일에는? 공항 가는 날에 밤 비행기인데 내가 체크아웃 일찍 해야 돼서 좀 곤란하다 하면은 아예 뭐 수영 일정을 잡아서 거기서 수영 다 하고 이 샤워 시설도 밤 10시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짐도 호텔에서 다 맡아주기 때문에 샤워하고 나서 공항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 다음으로는 이제 호텔 조식 조금 걱정했던 거는 호텔에 대해서 찾아볼 때 다 좋은데 이 호텔이 조식이 조금 다른 5성급 호텔에 비해서는 좀 못하다라는 평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기대는 많이 낮추고 어쨌든 그래도 종류는 많다고 해서 뭐 우리가 5일 동안 묵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음식들 한번 다 먹어보자라는 마인드가 컸지. 실제 먹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은근 많았어. 거기가 되게 넓은데 엄청 큰데 구역이 좀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처음에 딱 가면은 그 안내도를 보면은 이제 한쪽은 타이 푸드, 아시안 타이 전통 음식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한쪽은 아시안 푸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주로 약간 일식 캘리포니아 롤스러운 것들이나 술안 같은 거, 그다음에 샐러드 존, 과일 존, 주스들을 마실 수 있는 그 음료 존 이런 식으로 존들이 쫙 나뉘어져 있었고 치즈랑 살라미류 이런 것들이 있는 데도 있고 뭐 빵 베이커리류도 있고 이렇게 파트가 나뉘어져 있어서 만약에 우리처럼 오래 연박을 하게 된다면 하루에 욕심내서 내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컨셉을 오늘은 타이 전통 음식으로 뭐 오늘은 샐러드와 과일 이런 걸로 오늘은 베이커리류 이런 식으로 먹으면 조금 다채롭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식이 엄청나게 맛있다 막 뛰어나다 한 건 아니었어. 물론 리뷰처럼. 그런데 별로다 할 만큼은 아니었고 먹을만 했고 맛있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아닌데 이 중에서 이거는 진짜 맛있다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 오빠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 조식 메뉴들 중에서? 닭죽이라고 해야 되나? 그 죽이 있는데 그 예전에 홍콩 갔을 때 엄청 맛있게 먹었었거든. 그거랑 거의 유사하게 만든 그 죽이 있었어. 그 비건류에 아침이니까 특히나 죽이 잘 들어가잖아. 맞아. 그게 되게 맛있었고 그 죽 코너가 되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나는 오빠가 얘기해주기 전까지 죽 코너를 못 찾았거든. 거의 4일 동안 죽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이러고 못 찾았는데 한쪽에 그 중앙에 뒤쪽에 좀 숨어 있더라고 비건 코너가.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무빙이라고 하나? 태국 코너에 가면 있는 꼬치 같은 건데 고기, 돼지고기 꼬치 같은 건데 그게 제일 맛있었어. 맞아. 그게 너무 맛있었고 사람들 후기도 그걸 찾아보니까 웬만한 데서 사 먹는 것만큼 맛있다고 해서 무빙도 너무 맛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또 반한 게 잼. 거기가 베이커리 코너가 좀 다른 데보다 잘 돼 있고 베이커리 종류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 한쪽에 잼들도 과일잼들이 종류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뭐 딸기잼, 땅콩잼 뿐만 아니라 뭐 망고잼, 뭐 오렌지 마멀레이드 잼 등등등 여러 열대과일 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 나는 진짜 처음 봤던 게 리치잼. 리치 맛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도 그 알맹이 젤리가 내 최애 젤리들 중에 하나거든. 그 맛을 너무 좋아해서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크로플 있어서 크로플에 그 잼을 좀 발라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맨날 그 리치잼을 먹었던 기억이 나고 주스 코너도 되게 잘 돼 있었던 것 같아. 생과일 주스들이 잘 돼 있었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거 이제 구아바 주스.
과일 코너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과일이 당도가 그날그날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망고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망고는 5일 동안 조식 먹으면서 딱 하루만 있었어. 그 망고도 한 1시간, 2시간 있다가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망고 데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후기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도 그냥 무난했는데 빵류가 맛있더라고 거기는. 그래서 빵 종류는 다 먹어봤거든. 근데 뭐 다른 뭐 호텔 조식보다 빵류는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무난해서 오히려 좋았던 게 우리가 방콕에서 먹을 음식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뭐 좀 조절을 할 수 있었어. 오히려 좋았다. 호텔 조식 얘기는 이쯤 해보고 접근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 이 호텔의 최대 장점이 BTS역이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였는데 방콕에 여행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이용을 하게 되지. 왜냐면 방콕이 워낙 이제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고 이 호텔이 파야타이역이랑 바로 아예 호텔 자체가 연결이 돼 있었어. 그래서 따로 나가서 도보로 걸을 필요 없이 호텔에서 바로 역으로 통로를 통해서 갈 수가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편리했었고, 이 BTS 노선이 공항이랑도 바로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우리는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좀 몸 편하게 가려고 랜딩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그냥 캐리어 끌고 공항 철도 타고 올 사람들도 무리 없이 올 수 있을 만큼 BTS 노선이 너무 잘 되어 있었고, 차트라뮤가 태국 밀크티 브랜드인데 파야타이 역사 안에 차트라뮤 밀크티 가게가 있었어. 약간 테이크아웃 느낌의 가게이긴 하지만 거기서 현지인들도 되게 많이 사가고 해서 따로 막 어디 찾아가고 줄 서고 기다리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BTS 타러 가면서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가고 하기 너무 편했고 큰 장점이었어. 그다음에 이제 호텔뿐만 아니라 호텔 근처에 가볼 만한 곳들, 우리가 다녔던 곳, 호텔 근처에서 즐길 수 있었던 거리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첫날에 우리가 오후에 방콕에 도착을 했었지. 저녁 때쯤에, 저녁 식사할 때쯤에 도착을 했어서 그때 찾아봤던 좀 로컬, 완전 로컬 느낌 식당 이름이 언티스 워크 파야타이. 언티가 내가 알기로 이모니까 뭐 이모가 해주는 밥집 느낌이었어. 여기는 내가 그냥 호텔 근처를 구글 맵으로 보다가 구글 평점이 4.9길래 완전 로컬 푸드 느낌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여기를 첫날 저녁 메뉴로 찜콩을 했었지. 가보니까 식당 외관은 좀 진짜 로컬 느낌? 약간 허름한 느낌도 있었고 할머니들이 운영을 하셨어. 이모님들이 운영을 하시는 느낌이었고, 우리로 치면 약간 대학가 앞에 있을 법한 막 이모님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옛날 식당 느낌이었던 것 같아. 거기서 이제 메뉴 3개를 시켰는데 똠얌꿍, 그다음에 프라이드 갈릭 포크라 그래서 약간 고기를 마늘 같은데 볶은 것 같은 고기 반찬이랑 새우볶음밥 3개 메뉴를 다 합쳐서 290바트.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해보니까 13,000원 정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저렴한 거지. 사실은 요 식당이 이제 구글 후기를 찾아봤을 때 모닝글로리가 되게 유명하다고 했었어. 맛있다고. 근데 그날은 모닝글로리가 재료 소진이라서 좀 아쉬웠는데 혹시나 가보는 사람들은 모닝글로리를 한번 시켜보면 좋을 것 같고, 좀 나는 이 식당에서 느낀 게 되게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이모님들이 하는 식당이라 그런지 좀 손맛 한 끗 차이가 되게 크다? 손맛이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 똠양꿍은 고수가 들어가서 아직까지 고수를 좀 더 추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프라이드 갈릭 포크? 그거는 약간 양념 맛이 치토스 같다고 해야 되나? 첫 느낌이 약간 그랬어. 되게 맛있었고, 그냥 이제 무난하게 숙소 근처에서 유명한 관광지 기다리는 맛집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가서 한 끼 먹기 되게 좋은 것 같고, 내 기억에 현지인들도 막 혼자 와서 혼밥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똠얌꿍이 되게 시큼한 김치찌개 느낌이라서 중독적이라서 계속 좀 은근히 손이 갔었고, 베스트는 돼지고기 볶음이었던 것 같아. 진짜 맛있었고, 위에 그 마늘 튀김 같은 게 올려져 있었는데 그게 오빠가 얘기한 대로 좀 치토스 같은 특별한 맛을 좀 내줬던 것 같고, 볶음밥은 나는 약간 놀랬어. 왜냐면 평범한 것 같은데 감칠맛이 되게 강하다, 되게 맛있다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서 좀 첫날 무난하게 먹을 데 없을까 하면은 이 식당을 좀 추천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 호텔의 너무너무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방콕에서 너무 유명한 빙수집 애프터 유가 바로 앞에 붙어 있다는 거. 더 유니콘이라는 빌딩 바로 뒤에 있는데 이 빌딩이랑 호텔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 통로로. 더 유니콘 빌딩 안에 애프터 유 빙수, 더 유니콘 파야타이 점. 여기가 너무 좋았던 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점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호텔 투숙객들만 주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인들이 주로 가서 있는 것 같았어. 줄을 설 필요 없이 너무 한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 보니까 조금 더 길게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 한 10시 반? 이 정도까지도 열려있는 걸 봤어서 밤에 늦게 와도 그 망고빙수 먹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베이비 사이즈는 진짜 작긴 해. 베이비 사이즈가 215바트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10,000원이 좀 넘는 가격. 근데 여기가 GLN 결제도 됐었고 카드도 되고 깨끗한 그냥 한국에 있는
있는 일반 카페 같았어. 인테리어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놓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망고빙수 어땠어? 처음 먹어보는 망고빙수 맛이었어. 겉에 묻어있는 게 빵가루라고 해야 되나? 빵가루가 아니지? 그게 진짜 생망고 얼음. 근데 그게 되게 빵가루같이 입에서 씹힌다고 해야 되나? 맞아. 너무 부드럽게 막 곱게 입자가 갈려있어서 비주얼이 너무 귀여웠어. 만화 속에 나오는 그림으로 그리는 망빙 느낌이었고, 이게 그냥 일반 망고 빙수가 아니라 망고 스티키 라이스 빙수였어. 망고랑 밥을 같이 먹잖아. 찹쌀밥을. 태국 사람들은. 위쪽에는 망고는 안 보이고 곱게 갈린 오빠가 빵가루 같다고 한 망고 얼음으로만, 그게 너무너무 부드러운데 그거를 먹다 보면 이제 망고 향이 느껴지고, 그 연유 크림이 그냥 달기만 한 게 아니라 되게 우유 향이 진하게 나서 첫입은 카스테라를 약간 우유에 적셔 먹는 느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먹다 보면은 중간에 찰밥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엥? 먹어보면은 약밥 같은 고소한 느낌이 나고, 밥 느낌보다는 먹을수록 식감이 좀 우리나라 팥빙수 안에 있는 떡이나 젤리처럼 빙수랑 되게 어울린다고 해야 하나? 쫀득쫀득해가지고 식감이 되게 재밌고 씹을수록 고소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밑쪽에 이제 생망고가 설빙에서 먹는 냉동망고라는 좀 차원이 다른? 동남아 망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차원이 달라병. 차원이 달라병에 걸릴 만큼 진짜 그 생망고 특유의 달달함이 있어가지고 진짜 망고의 맛이 느껴졌어.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연유 소스랑 망고잼 같은 걸 또 주기 때문에 먹다가 더 달게 먹고 싶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뿌려서 먹으면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거의 한 몇 번 갔지? 한 세 번, 네 번 갔을걸? 그치? 그래서 숙소 앞에 있다 보니까 그냥 나가다가 한번 빙수 먹고 갈래? 들어오다가 한번 빙수 먹고 들어갈래? 하기에 너무 접근성 좋게 있어서 남들 진짜 찾아가서 줄 서서 먹는 애프터유 빙수를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게 진짜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빙수는 아닌데 거기서 팬케이크도 하나 팔아가지고 그것도 먹어봤는데 무난무난하게 맛있는 맛이더라고. 그것도 나중에 혹시나 뭐 빙수 먹다가 조금 배고프다 싶으면 이 간식거리도 추가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또 근처 시설이나 갈거리, 놀거리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호텔 바로 앞에 정말 조그만한 야시장이 열렸었어. 근데 이게 내가 찾아보니까 SW1 마켓 파야타이 브랜치라고 그 책상에 써 있었거든? 이게 아송역에 원래 있는 요즘 뜨는 핫한 야시장이래. 쩌페어 대신에 요 야시장에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이게 이제 파야타이 브랜치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파야타이 지점인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약간 야시장이라기보다는 먹을 것만 간단하게 한 4-5가게 정도 있고, 사람들 진짜 분위기 좋게 그 테이블이랑 쭉 깔아놓고 조명들 쭉 달려 있어서 야장 느낌이었고, 근데 되게 감성적이었어. 그치? 나는 솔직히 다른 우리 야시장 갔을 때보다 여기가 제일 깨끗하고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거기는 진짜 관광객들이랑 현지인들 여유롭게 앉아서 음식 한두 개 시켜서 막 여유롭게 앉아있고 이런 느낌이었고, 과일 주스 가게, 로띠 파는 가게, 팝타이 같은 것도 한쪽에서 팔고 있었고, 이런 한 가게들 4-5개 있어서 먹고 싶은 거 몇 개 사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간식 먹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거기서 우리가 먹었던 게 생과일 주스, 수박 주스도 먹었었고 나중에 망고 주스도 먹었었어. 그래서 주스가 되게 달달하고 생과일로 갈아주고 해가지고 그냥 목마를 때 한두 개 이렇게 한두 잔 먹기 좋은 것 같았고, 그다음에 오빠가 방콕 가면 꼭 먹어보고 싶어 했던 로띠. 로띠는 그냥 바나나랑 초코를 넣은 와플 맛? 뭐 그렇게 엄청 특별할 건 없는데 그냥 당 충전할 만한 디저트 느낌? 그 만드는 거 보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었어. 그 야시장이 되게 늦게까지 하더라고. 밤 엄청 늦은 밤까지 하고 있었던 걸 봐가지고 그냥 뭐 할 거 없다? 갈 데 없다? 딴 데 다 닫았다? 좀 여유를 즐기고 싶다 하면 그 앞에서 그냥 앉아서 대화하고 막 수다 떨고 하면서 뭐 먹고 하기에도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분위기가. 또 이 호텔의 장점은 방콕의 3대 재즈펍, 유명한 재즈펍 중에 하나로 색소폰 펍이 있는데 이 색소폰 펍이 가깝다. 걸어서도 못 갈 거리는 아니다. 걸어서 조금 멀긴 했지. BTS 정류장 하나였나? 2개였나? 한정거장. 한정거장이었나? 한정거장 갈 만한 거리라서 조그만 뭐 20분? 20분 정도 걸었던 것 같아. 걷기는 했는데 산책 삼아 걸어도 좋고 아니면 뭐 BTS 타고 가도 좋고, 이 색소폰 펍이 어쨌든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다. 요 색소폰 펍에서 제일 유명한 밴드가 스윙킹즈. 스윙킹즈가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에만 공연을 해. 수요일, 목요일 밤 9시부터 11시 반까지 공연을 하는데, 내가 여기를 찾아봤을 때는 일부러 예약을 미리 하고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 생각보다 가격이 되게 다른 재즈펍들에 비해 저렴했어.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뉴욕에 여행 갔을 때도 옛날에 재즈펍을 가봤고, 뭐 홍콩 갔을 때도 재즈펍을 가봤고, 여기는 가격이 되게 저렴했던, 5,000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거든, 내 기억에. 맥주 한 잔에. 공연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아. 매 시간마다 하는 그 공연 팀들이 달라서 내가 보고 싶은 공연이 있으면 미리 찾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스윙킹즈 공연이 제일 유명하니까 이 수목 밤 9시 정도를 기억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그리고 좀 9시 넘어서 거의 10시쯤 도착했어서 처음에는 자리가 거의 없었어. 여기가 아무래도 공연 메인 무대를 중심으로 중앙 자리가 쭉 공연 보기 좋은 자리가 쭉 다 차고 2층에서도 아래를 내려다보기 좋은 자리들은 이미 다 차 있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어. 우리 자리 없네 해가지고 구석진데 앉아야 돼가지고 앉으면 공연도 소리만 들리고 거의 하나도 안 보이고 해서 내가 이제 용기를 내서 직원한테 혹시 자리가 비면은 좀 앉을 수 있게 알려달라고 기띔을 해놨는데 거기가 너무 친절했던 게 30분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직원이 와가지고 좋은 자리 났다고 자리 빨리 옮기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자리를 옮기니까 너무 공연도 잘 보이고 그 공연자 스윙킹즈도 너무 공연 매너가 좋아서 막 사람들 호응도 되게 많이 유도하고 뒤돌아보면서 내 쪽도 보고 막 인사도 해주고 이래서 너무 즐겁게 공연을 즐겼던 것 같아. 여기는 노래도 재즈 보컬 하는 분이 너무 노래 실력도 그렇지만 무대 매너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능력이 너무 뛰어났고 색소폰 펍이라서 그런지 그런 트럼펫이나 색소폰 같은 것들을 여러 명이 연주를 하는데 그 음향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와 막 재즈를 잘 모르는데도 너무 신나게 만들어줬어서 한번 가볼 만한 펍인 것 같아. 왜 3대 재즈 펍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어. 그리고 거기 호텔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2개가 있었던 것 같아. 가는 길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큰 게 더 있어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도 또 방콕에서 추천하는 먹거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쓱 편의점 털이 해오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때 좋았던 게 그때 음료수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 뭐 과자라든지 우리가 필요했던 물품들도 구할 수 있었잖아. 핀셋이 내가 갑자기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호텔에 물어보니까 손톱깎이는 있는데 핀셋은 없다는 거야. 근데 찾아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방콕 세븐일레븐에 있는 핀셋이 되게 좋다고 또 추천을 한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바로 있더라고. 근데 그게 진짜 잘 뽑히더라고. 거스럼이나 이런 털 같은 거 뽑을 때 되게 잘 뽑혀가지고 눈썹 정리하기도 좋고 핀셋도 추천하고 또 세븐일레븐에 있는 유명한 새우만두나 뭐 먹거리들 한두 개씩 시도해보기도 너무 좋았어. 그리고 하나 너무너무 강추하는 마사지집이 그 근처에 있는데 사실은 여기를 갔던 거는 첫날에 마사지를 받고 싶은데 어디 멀리 가기는 그러니까 호텔 근처에 좀 평이 괜찮으면서도 늦게까지 하는 마사지집이 없을까 해서 찾아봤던 데였는데 호텔에서 마찬가지로 걸어서 한 5분, 10분 거리 정도에 있었어. 근데 여기가 큰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고 그 편의점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약간 주거 공간 같은 건물의 1층에 위치를 해 있었거든? 새벽 1시까지 되게 늦게까지 하는 마사지 집이라 첫날에 그냥 따로 예약 없이 들어가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너무 시원하고 만족스러워서 도수 치료급 마사지였던 것 같아. 첫날에 전신 마사지를 하고 두 번째 날은 뭐 다리 마사지만 하고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그 매일 갔던 것 같아. 맞아. 원래는 다른 마사지 집들을 가려고 유명한 데들을 몇 개를 찾아놨었는데 그런데 예약하기도 귀찮기도 했고 이미 한번 가서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걸 깨달았는데 굳이 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 데를 가기보다는 너무 좋았으니까 여기를 계속 가자 해서 갔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야. 솔직히. 동네 마사지집 느낌이라서 인테리어가 약간 어둑어둑하긴 한데 숨은 찐 고수들이 있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원래 허리가 좀 아팠었거든. 그래서 사실 전신 마사지를 안 받으려고 했었어. 그냥 다리 마사지만 받으려고 하다가 그 도수 치료 같다라는 후기도 봤었고 그래 한번 전신 마사지 받아보자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분들이 근육 위치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 허리 근육 쪽을 이렇게 다 이렇게 지압을 해주는데 받고 나니까 그 허리 아픈 게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여기가 압이 진짜 세서 태국 마사지 쳐보면 낙낙이 더 세게 해달라라는 뜻이래. 그래서 그 단어들이 많이 뜨는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더 세게 해달라고 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압이 진짜 강하고 나는 다리 마사지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인생 다리 마사지였어. 여기서 다리 마사지 할 때는 타이거밤 같은 화해지는 걸 발라주면서 다리 피로가 다 풀리고 그 붓기가 다 빠지는 느낌이어서 여기서 1시간 반 다리 마사지도 나중에는 받았었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가게 되면 다리 마사지는 진짜 강추를 하고 싶어. 다리 마사지도 물론 좋았는데 전신 마사지도 추천하는 게 나는 오른쪽 어깨가 꽉 뭉쳐있다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심했거든. 그래서 예전에 상하이에서 마사지 받을 때도 딱딱하다고 나한테 뭔가 이상하다고 태국은 이 압이 세다고 하니까 이 마사지 분한테 여기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했어. 이분들도 느끼더라고. 이거 여기 세다라고 하면서도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니까 나중에 한국 와서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풀려있더라고. 만족스러웠어. 그러니까 뭔가 막 고급스러운 힐링되는 스파의 분위기를 생각
생각하면 비추인데 그런 거보다는 나는 진짜 시원한 마사지를 받고 싶다. 진짜 고수들이 해주는 마사지를 받고 싶다 한다면 너차리스 마사지 진짜 강추하고 여기가 대부분 그냥 워크인을 해도 시간이 맞았는데 딱 하루 우리가 그냥 들어갔더니 예약이 있어서 못 받았던 적이 있어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연락처로 예약하고 가는 것도 추천. 그래서 진짜 강추하는 마사지 샵이다. 아, 그리고 마사지사 분 중에 한국말을 그래도 조금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국어로 아파요 얘기를 하면 그런 것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의사소통 부분에서도 충분히 괜찮았던 것 같아. 이 마사지 샵이 근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좋고 감사했다. 이스틴 그랜드 호텔 파야타이에 묵은 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스틴 그랜드 호텔 파야타이의 전체적인 시설, 서비스, 그다음에 뭐 조식, 접근성, 그다음에 근처에 즐길 만한 거리들과 먹을 거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 나는 또 방콕에 간다면 여기에 묵을 의향이 있을 만큼 너무너무 만족했던 호텔이었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가게 되시는 분들도 우리가 얘기한 이 시설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으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 끝. 안녕.